예, 방송 혹시 네. 준비되셨나요? 예. 예, 네. 네네. 그러면 오늘은 원장님이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지상이가 먼저 할까? 저는 뭐 따로 한 게 예, 없어서, 네네. 그거 예. 요즘 공부하시는 거, 네네. 예, 그거 소개해 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서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전체적 과목 중에 이제 성경에 관련돼 있는 성경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 푸는 건데,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한 1300문제 정도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고 이렇게 집중하는 건데, 마침 기본적인 문제 푸는 거는 다 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보통 이제 전공책은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어차피 요번에 있어서 이렇게 주로 명리학 관화인가요? 예, 예, 그런 명리학 책인데 관화. 주로 이제 임플란트라든지 보철이라든지 또 잇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항상 이 회사에서 나오는 책은 제가 신간은 100%다 사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이제 이쪽에서는 느껴지는 게 어떤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그게 특이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각각 저자들이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한 기술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원칙에 따라서 더 이렇게 응용하거나 이분은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책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가 책 한 권을 봤을 때 거기에서 제가 뭔가 수술하는 기법 중에 한 가지만 보완할 수 있어도 이 책값은 정말 얼마든지 했다. 이 책이 한 15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아깝지 않고 항상 사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같은 것도 뭐 멀리 가서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도 하는데 그때 가서 한 가지만 잡아도 그런 거에 대한 거 충분하게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에 뭐 이제는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했다고 생각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 내가 그 한 가지, 내가 부족한 한 가지,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거 한 가지, 또 내가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잘 잡아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다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참 좋고, 성경책도 항상 그렇지만 항상 여러 번을 보고 많이 보지만 깨달음도 다르고 성경에 이런 글이 있었나? 이런 메시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느낄 때마다 아주 책을 산 보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거나 하는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 아시아나 원래 저기에 있었잖아요. 정비 현장에, 정비 쪽 품질 관리 쪽에 있었는데, 본사로 갑자기 이동이 된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본사 가면서 조건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볼 수 있게 해달라. 그 조건을 걸었어요. 물론 이제 말대로 안 되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장 가서 이렇게 볼 때마다 요만한 거라도 현장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배우는 게 그렇게 나중에 기획을 하건 뭘 하건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걸 멈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스터디 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터디 하면서 계속 약간 중독된 것처럼 제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느끼는 게, 그게 달라지는 게 그게 좋고,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딱 그대로 책은 사실은 책에 있는 글자는 바뀐 건 없는데 제가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바뀐 거 이렇게 비춰볼 때마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군 한번 네, 예, 어떤 걸로 하게 될지 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어떤 책을 골랐냐면은 음, 돈키호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예, 되게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까 저도 원래도 아름아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림버스 컴퍼니라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의 모티브 중 하나가 돈키호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림버스 컴퍼니라는 게임에서 12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각종 소설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이상의 그 날개라는 소설이랑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메르솔트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소설인 홍루몽에서 나오는 가보옥이라든지 아니면 워더링 하이츠에 나오는 히스클리프, 모비딕에 나오는 이스마일 그리고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 그리고 그 변신에 나오는 그레고르 근데 그 중에서 돈키호테에 나오는 돈키호테를 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좋아하던 캐릭터다 보니까 아 얘가 어떤 곳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나 얘 행동이 왜 이런가 해가지고 그 책을 찾아보게 됐거든요. 꽤나 길어가지고 좀 볼까 말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요즘 그 소설판 약간 비판하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혹시 양판소라는 단어 아십니까? 양판소? 듣긴 했는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좀 곤란한데. 뭔데? 양산형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가지고요. 맞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세계물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듣지, 요새. 예. 뭐. 어떤 현실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그 마법 판타지 막 이런 요소들이 가득한 세계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이세계물이라는 게 유행하고 나니까 그것들을 막 엄청 지금 쏟아져 나오듯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이버 양산형으로. 웹툰에 올라온 것만 해도 걸릴 수가 없어. 예. 너무 많아. 근데 요 돈키호테가 나올 때에도 그 기사도 관련된 그런 소설들이 계속 나왔었대요. 그래서 요 돈키호테라는 소설은 그 기사도 소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은 양산형 판타지 소설들이 튀어나오니까 난 그거를 매기는 양산형 그 판타지 소설을 쓰겠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게다가 이게 정말 특이한 게 얘네 그 소설의 제목이 정말 골 때립니다. 제목이 사실 우리가 돈키호테라고는 알고 있는데 원제는 라만차의 기발한 신사 돈키호테 이거고 안에 있는 이제 부마다 제목이 들어가거든요. 전편 1부의 1장에는 유명한 이달고 돈키호테 대라만차의 인물됨과 일상에 대하여 그리고 뭐야, 두 요즘 번째는 일본 소설만큼이나 제목이 길어. 기발한 돈키호테가 처음 고향을 떠날 때에 대하여 돈키호테가 기사 서푼식을 치르는 우스꽝스러운 방법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요즘 보는 그 엄청 긴 제목들 있잖아요. 그걸 원주격 되는 애라고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줄거리도 되게 길어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주인공이 되게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러다 생각하는 보니까 게. 예,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적이어가지고 이상적이기보다는 약간 망상이랑 항상 그리고 그 어디쯤. 멍청하죠 거의. 현실에 근데 대해서. 매번 보면은 자기가 무작정 모험 떠나겠다. 내가 사람들을 구해내겠다. 아니 감히 나쁜 짓을 하다니 나와 결투를 통해서 정하자 막 이런 식으로 모습들이 보여지곤 하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낭만 찾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뭔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현실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 또 젊은 층들이
그 낭만에 대해서 물론 나름의 낭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되게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그 낭만을 좀 잃어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 일변도의 어떤 그런 그 사회 구조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거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젊은 세대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또 관련된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 그래요. 다 끝났어요? 네. 예, 그러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오늘 일찍 끝나버릴 수도 있겠는데? 아, 조금 더 길게 할 걸 그랬나? 아, 더 준비했다가 하시든가 아니면 중간에 끼어들어도 괜찮고 아, 제가 읽은 책은 과로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과로 노인. 예, 그래가지고 후지타 다카노리라고 일본 분이 쓰신 책이에요. 예, 그쪽 책이고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는 대로 화면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늦은 나이에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한 65세 요때부터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돈이 필요해갖고 그러니까 좋아서 일 자체를 하는 게 좋고 그런 가치를 느껴서 하는 그런 일 말고 과로노인은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노인에 대해서 과로노인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읽다 보니까 그 노인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는 게 당연히 아니고 이 책에서 보는 거는 일본 사회가 그 사회 구조가 너무나 몰아대는 어떤 국가의 성장과 뭐 그다음 경제적인 중요성, 경제적인 가치관을 되게 우선해서 이렇게 놓는 이런 풍토 때문에 나이 들어갖고도 도저히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쥐어 짜지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써가고 처음에 이제 책을 읽게 된 거는 요즘 내가 지상이는 좀 알겠네. 제가 자녀들하고 조금 요즘 부딪히는 건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부딪히면서 제 노화에 대해서 이제 신경이 쓰였던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그 진재근 국장님이 요즘 올리시는 책들 있잖아요. 노인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노인 문제하고 해법 관련된 책들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할 때 한마디라도 더 섞기 위해서는 노인 쪽 관련된 책을 읽는 게 좋겠다. 찾다가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읽으면서 느낀 게 일본 책이라 우리랑 좀 이렇게 잘 안 맞으면 그러면 읽다가 조금 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그 다른 면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랑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시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책 읽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그냥 막 문제 제기만 하는 책이면 좀 저기 했을 텐데 정치, 경제, 사회적 해법에 대한 그런 걸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책 중간 이후 부분부터는 그런 쪽의 내용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실제 해결책에 대한 거 이런 거를 그 전 세계 사례 같은 거 함께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시를 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이제 좀 많이 들어왔던 대목 같은 거는 시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주거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게 집을 사는 것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준이 서울이나 도시 위주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연약했을 때 어렸을 때 주거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유지삼 군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금은 살짝 압박이 오는지 모르지만 독립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 사는 집에 대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지? 그쵸, 안 했죠.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형하고 한 방을 쓸 때 그거에 대한 압박 요런 정도 선이었겠지 주거에 대한 그 고민은 안 했겠지. 근데 왜
연약했을 때, 어렸을 때 그걸 고민 안 한 것처럼 나이 들어서 일정 나이가 지나면 고민 안 하도록 되는 게 올바른 사회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연약해졌는데도 뒤에 가서는 죽을 둥살둥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시각이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책에서 나온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프랑스의 사회주택 정책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하는데 물론 막 크고 화려하고 뭐 좋은 곳에서 짓고 완전히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주택 부분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어차피 나이 든 사람들이 천년만년 그 무한하게 사는 게 아니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사회의 공동 자본으로서의 노년에 쓸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거 저비용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당연히 국가가 마련해 가는 게 세금을 올바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접근법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나라에서도 튀어나오는데 거기서도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걸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로 하는데 이 책에는 그런 비용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도 함께 다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했던 게 그 페이스북에서 용해인 대표가 자꾸 이렇게 눈에 저는 들어오더라고요. 기본소득당 글 올라오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한쪽으로는 필요하고 약자를 위해서 필요하겠다. 전 국민 이거 기본적인 거 원래 권리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도 비용 문제라든가 잘못 쓰이는 거라든가 부작용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리에 맴돌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부분도 직접적으로 많이 다뤄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시각이 뭐냐면 기본소득 그러면 자꾸 돈으로 다 주는 약간 요런 쪽으로 이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책에서 분석한 걸로는 실제 그 북유럽 쪽이라든가 안정된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똑같이 적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적용하기가 힘든 게 그쪽에서는 현물이나 실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를 밑에 충분히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서의 그 금전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거 요렇게 장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적은 비용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데 일본의 문제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요 하부에 깔린 현물이라든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돈으로 주게 되면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나이 들게 되면 건강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 의식주에 대한 부분 요 부분에 정확하게 받은 돈을 써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도박이든 뭐든 엉뚱한 데다 갖다 다 쓰고 나서 다시 사회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을 노인들이 고민을 하게 되면 역으로 국가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낭비를 했어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거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비용이 커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밑에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또는 금전으로 제공해도 이번 그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그 시한이 이번에는 정해졌잖아요. 지역 안에서 써라. 그 다음에 며칠까지 쓰지 않으면 환수한다. 이런 것처럼 현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 책에서는 방금 요건에 대한 건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책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그리고 이제 제 나름으로 생각해 왔던 거는 7가지 정도는 현물 쪽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일부는 책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게 교육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물론 지금 공교육이 좋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사람들이 배우고 싶을 때는 내가 열심히 배워갖고 그걸 습득하고 이렇게 하는 걸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게 요게 제공이 돼야 된다. 약간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알맹이가 문제잖아요.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놓치는 게 통신과 교통에 대한 부분.
교통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또 책에서 약간 언급된 부분이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라는 요 표현 안에 들어가지 말고 과로노인이라는 요 시각을 사회적으로 약했던 시점,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약한 시점 있잖아요. 제가 그 치아가 좋은 때도 있고 중간에 안 좋은 때도 만나는 거지 치아가 안 좋은 사람 따로 있고 좋은 사람 따로 있고 이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서로 대립이 된다는 거죠. 자꾸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요것도 겪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걸 겪어가는데 그 상황에 대한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되는 부분은 젊은이들 어려서 수익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도 교통에 대한 부분 요걸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마련을 하는 게 좋다.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큰 투자가 될 수 있다. 젊었을 때 여행을 다니거나 많이 돌아다녀 볼 수 있게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 이런 부분하고 통신비에 대한 거, 의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식주 이런 부분 중에서 다가 아니라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하한선은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생각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젠스파크에다 한번 넣어봤더니 그랬더니 얘가 또 금방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만든 게 재밌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해가지고 슬라이드 만들어줘봐 그랬더니 목차를 바로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책 자체에 대한 부분하고 개념 그 다음에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청을 한 게 그거거든요. 한국 사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제가 디지털 쪽 자문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해 가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같이 던졌어요. 그랬더니 풀어주는데 이 사진 아니에요. 요거는 얘가 자기 멋대로 젠스파크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젊은 남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요분은 원래는 젊은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과로노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적 필요와 사회구조 변화 때문에 못 쉬고 그냥 일을 계속 내몰리는 고령자 요거에 대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로 보는 거는 그 사람이 문제다라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안 본대요. 여기 써진 문제대로 보지를 않고 뭘로 보냐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나가는 건 순전히 그 사람 탓이다. 젊어서 게을러서 그렇다. 요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중간에 그 불법 계엄이 있었든 아니면 사회가 IMF를 거쳤거나 아니면 가정 문제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코로나 같은 질병 이런 것들이 수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은 양쪽 나라가 그 특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몰아치는 이게 많은데 그거의 원인도 그 책에서는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가 경제적 연좌제를 많이 채택했던 후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책임을 못 지니까 연대를 해서 그 마을에서 해결해라. 그 가족 내에서 해결해라. 이걸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마을에 너무 약자가 그 사람만 없었어도 우리 사는 게 괜찮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 학급에 또 너무 이런 애가 없었으면 우리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우리 가족에 그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시각들이 발달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나 국가가 이걸 책임을 지고 제대로 이렇게 해나가면 국가의 책무를 다하면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갈등하는 구조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해법에 대한 거 일본 쪽 이야기가 쭉 나왔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다는 거 그것들도 요 내용이 이제 제가 제일 집중해서 다시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KSNS 요즘 제가 AI를 SNS 적용해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데 그때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예. 혹시 뭐 끝내기 전에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서 조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예. 특히 이제 건강 분야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좀 뒷북이다 또 아니면 너무 늦다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했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하고 할 때 90년도에 일본을 갔다가 왔었거든요. 예. 그때 갔을 때 일본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저렇게 하지가 지금 시점에 20년, 30년 지난 시점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세계에서 제일 초고령 사회다. 뭐 일본이 나이가 노인 인구가 많고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고령 사회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급속하게 변해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 사회는 전체적으로는 고령 사회인데 벌써 저기 시골이나 이런 데는 초고령 사회가 벌써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관련돼 있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항상 그분들한테 늦게 되고 실제로 나라가 해줘야 될 일들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건강에 관련돼 있어서도 저하고 연관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 방문 진료를 통해서 못 움직이시는 어른들 그때는 제가 그냥 그 봉사 개념으로 그런 소외계층들을 도와주자는 개념으로 저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일본은 완전히 그게 세팅이 되어져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건강에 관련돼 있는 책임지는 그런 일들로 벌써 정착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주택적인 거나 여러 가지들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주택도 20, 30년 전, 30, 40년 전에 뭐 서울에만 살아남을 거다, 비쌀 거다. 그게 지방도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방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똑똑한 거 서울 이러다가 이것도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게 굉장히 어떤 생각이 다시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진짜 조금 어느 나라건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잘 준비해서 정책적으로 잘 좀 도입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한 거 그게 몇 년 됐죠? 그거는 제법 시간은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까? 근데 느낀 게 그거더라고요. 진짜로 아버님 케이스도 보고 그다음에 뭐 뉴스나 다른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제일 하한선 부분만 조금 챙겨도 정말 구강 건강이 이렇게 그 건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이 생각이 와닿더라고요.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재정적인 문제가 사실은 뒷받침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보다는 환경, 그 상황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임플란트. 예를 들어 65세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65세 이하가 되면 실제로 사회적인 약자 꼭 필요한 사람한테도 그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나이로 해버리면. 나이로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이야기 듣고, 이게 얼마나 정책적으로 중요한지. 근데 결국은, 재정들이 부족하다면 있는 재정에서 쓰기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만 잘 다듬어주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전에 그 올려주신 건 중에 젊은 여성분이었나? 근데 그 스트레스랑 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이 치료가 필요한 그런 케이스들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상군도 혹시 한마디 할 거 있나? 이번에 독서 토론 처음 참여하는데, 이번처럼 땜빵 말고 앞으로 좀 자주 들어왔으면 좋겠어.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꼭 좀, 그게 제일 좋았어. 오늘 중요한 말.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예, 좋은 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